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 그 3월 FOMC가 있었죠. 좀 분석하느라 좀 시간이 늦었는데 참 오늘도 일이 많았습니다. 파월이 올해 금리 인하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금리는 0.25%포인트 올렸죠. 최종 금리는 5.0에서 5.25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결과적으로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여기에는 좀 제진 옐런 장관이 오늘 또 모든 예금을 다 보호하는 건 아니다. 좀 포괄적 예금, 뭐 이렇게 블랭킷을 덮는, 그러니까 담요 덮는 듯한 그런 건 아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해서 지역은행들이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오늘 좀 어떻게 봐야 될 건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월 월스트리트 제목은 좀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파월이 올해 금리 인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리 인하가 없는데 은행위기 인정했습니다. 대출 감소 상당히 우려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제가 정리해드리면 올해 금리 인하는 없는데 은행위기가 좀 걱정이 되고 대출이 감소할 거다.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이 오늘 조금 막판에 좀 상당히 이거 안 좋게 해석했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금리 인하 없다 플러스 대출 감소 우려, 경기 둔화 우려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답은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오늘 파월 의장 회견 상황이고요. 오늘 이제 막판에 어쨌든 좀 증시들이 많이 내려서 나스닥이 1.6% 하락했고요. S&P, 다우 지수 각각 1.6%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내용은 제가 제가 가장 위에 처음 시작할 때 한 문장을 요약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FOMC에서 알아야 될 것들, 제가 오늘은 8가지 정도 뽑았습니다. 좀 많긴 한데 이것저것 찾느라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좀 했어요.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이 8가지만 아시면 오늘 FOMC들 다 해석 가능하시니까 같이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2% 인플레이션 달성을 위해 충분히 제한적인 통화 정책을 취하기 위해서는 몇 번의 추가적인 정책 확인이 적절하다. 이게 그러니까 영어 단어로 보면 그동안은 이제 지속적인 인상, ongoing 그 지속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이 지속적이라는 ongoing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걸 바꿨어요. some additional firming으로 바꿨습니다. 이 확인 가지고 뭐 좀 단어 표현 갖고 좀 말이 있었는데 어쨌든 ongoing을 some additional 표현을 바꿨다. 오늘 이제 나타난 그 최종금리죠. 최종금리가 5.0에서 5.25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번에 올렸으니까 한 번 더 정도 올리겠다. 그러니까 표현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금리 인상이 한 번 남았다. 결과적으로. 하지만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충분히 제한적인 정책을 당분간 취해 나갈 거다. 이 얘기는 긴축은 계속 지속한다는 얘기입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긴축은 지속한다. 아니 인상 안 하는데 어떻게 긴축을 지속하는 거야? 유지하는 것만 해도 긴축을 지속하는 겁니다. 2번 보시죠. 경제 전망에서 보듯 상대적으로 느린 성장과 점진적인 노동시장 균형, 인플레이션 하락이 천천히 이루어진다면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금리 인하 없다. 금리 인하 없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 시장에서는 6월부터 이르면 6월부터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파월이 잘라서 얘기한 거죠. 은행위기 있긴 해. 하지만 지금의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 그리고 타이트한 노동시장이 이어지면 올해 금리 인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하나 더. 금리 인상을 중단한 후에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멈춘 후에도 최종금리 가서 멈춘 후에도 필요하다면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오늘 박아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자꾸 이제 금리 인상 끝날 때가 왔다고 해서 좋게 볼 수 있는 게 아닌 게, 물론 오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금리 인상 중단이 가까워졌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올리면 끝나는 거죠. 근데 파월이 상당 부분 얘기한 게 어떤 부분이에요? 신용 공급 감소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를 얘기한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높고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는데 경기가 은행 위기 때문에 더 빨리 둔화한다? 그러면 침체로 가는 길밖에 없겠죠. 더 빨리 침체를 갈 수도 있고 더 심한 침체를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침체가 아니더라도 상당한 리스크를 맞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절대로 좋은 신호가 아니라는 점 새겨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뽑았는데 이런 내용 확실하게 얘기해요. 지난 2주 동안의 사건이 가계와 기업의 시중을 어느 정도 긴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노동시장 수요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 얘기는 제가 그 누차 한번 왔을 때 설명드렸지만 중요한 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은행들이 뱅크런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예금이 빠져나가죠. 그러면 대출도 결국 줄여야 됩니다. 뱅크런 할 때 돈을 어떻게든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줘야죠. 근데 뭐 어쨌든 다른 데서 유동성을 땡겨오기도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대출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자기들도. 이게 예금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은행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하는 건데 예금이 줄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출도 줄여야죠. 예금은 줄었는데 대출은 이렇게 간다? 이러면 이게 불가능할 뿐더러 곧 망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금이 줄었으니까 대출도 줄여야 되는 거죠. 대출을 줄이면 그런 중소기업들 그리고 신용등급이 낮은 뭐 개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기 연장 안 해주고 추가 대출, 신규 대출 아예 안 해주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부도가 늘어나고 개인들은 뭐 연체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긴축 효과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파월이 얘기한 거 두 가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크게 두 가지는 금리 인상 0.25 했지만 물론 기준금 최종금리는 가까워졌다. 하지만 은행들 이거 신용 감소 이 부분에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했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 대출 문제를 공식 인정했다. 그것이 그래서 경기 둔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증시의 오늘 또 다른 하락 요인 가운데 하나다. 은행 시스템 뭐 건전하고 탄력적이다. 이건 좀 원론적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리콘밸리 은행은 좀 아웃라이너 이렇게 얘기했으면 예외적인 상황이다. 좀 특수 상황이다. 경영 실패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매니지먼트를 잘못한 거예요. 리스크 관리를 전혀 안 했죠. 금리 리스크 관리 전혀 안 했던 겁니다. 전혀 안 하진 않았겠지만 제대로 못한 거죠. 경영 실패라는 거예요.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경영 실패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어쨌든 전염 리스크를 키우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실리콘밸리 은행의 성격을 처음에 아시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리콘밸리 은행 자체만으로는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파월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전염 리스크 때문에, 전염 위험 때문에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리콘밸리 은행은 자체만으로 문제가 아니었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리스크 실패의 문제였던 거죠. 보면 뭐 내부자 대출도 많이 늘었다고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런 거고요. 오늘 이제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이걸 한번 물어봤어요. 지역은행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문제가 큰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은행 시스템 강하다, 건전하다, 회복력 있다. 약간 선을 그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은 이걸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두고 볼 문제입니다. 파월이 분명히 그 지역은행의 신용 감소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대출 감소 문제를 짚었습니다. 그럼 대출 감소가 뭐 선택적으로 일어나나요? 부동산도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신용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연쇄 효과로 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문제입니다. 다음 6번 좀 볼게요. 6번 보시죠. 대차대조표 관련해 상황 변화 얘기한 적이 없다. 논의한 것 아니다. 대차대조표 줄일 생각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금리나 연말까지 없어. 대차대조표 손 안 댈 거야. 얘기했죠. 다만 이제 그 금리 인하 부분이나 대차대표 관련해서는 약간 문을 열어두긴 했습니다. 여기 보면 나중에라도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면 바꿀 것이다. 뭐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하지만 지금으로선 지금 같은 수준이라면 대차대표 줄일 가능성 없고 금리 인하 할 생각 없어. 물론 여기서 갑자기 뭐 더 확산되거나 이러면 상황이 달라지긴 있겠으나 지금 기준으로 오늘 기준으로 보면 대차대표 축소 없고 금리 인하 없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소프트 랜딩 오늘 굉장히 자신감을 없어했습니다. 자신감 없어했어요. 이게 거의 마지막에 질문이 나왔거든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건 타이트하다는 겁니다. 제가 오픈하는데 수정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질문이 나왔는데 약간 허를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허를 찌르는 질문이었어요. 파월도 좀 당황했어요. 소프트 랜딩 어제 간단하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황했죠. 예. 말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전히 존재는 하는데 은행 위기가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은행 위기 자체가 지속하면 그게 긴축 효과를 낳고 있다고 오늘 수차례 파월이 자기 입으로 확인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대출 감소 문제 이 부분 때문에 추가 긴축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침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파월이 굉장히 자신 없어 했다. 소프트 랜딩의 길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다. 그래서 금융요건이 지금 많이 타이트하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성장률 전망, 실업률, 근원 PC는 큰 변화가 없어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처음에 보통은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로 모두 발언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은행 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은행 얘기를 먼저 한 거죠. 그러니까 도비시한 금리 인상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도비시한 금리 인상이라고 모습은 갖췄지만 금리 인하 없다. 대체대비 안 줄일 거야. 필요에 따라 더 올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상당 부분 시장에는 타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지역은행의 시장 공급 감소, 그 다음에 연준의 고금리 유지 이게 이어진다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요 계산식이죠. 요 계산식만 오늘 알고 가셔도 오늘 FOMC는 다 아신 것 같습니다. 지역 고금리라고 하면 최종금리 5.0에서 5.25죠. 그거를 연말까지 유지하고 지역 은행들의 신용도가 아니죠. 신용 공급이 감소한다. 신용 공급이라는 게 말이 신용이라고 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대출, 그다음에 여신이라고 하면 다른 것도 조금 있습니다. 대출은 좀 다른 게 있어서 구분하긴 하는데 어쨌든 크게 대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은행 대출 감소, 그다음에 연준의 고금리 유지 이거는 이꼴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파월이 신경 쓰는 부분은 지역은행발 대출과 신용 감소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불가피하면 길어지면 파장이 불가피하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피터 부쿠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랑 생각이 같죠? 앞으로 신용 공급 문제가 있을 건데 금리는 내리지 않으니 이건 최선의 조합이 아니다. 시장이 그렇게 좋아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차 대조표도 그렇고요. 다만 정책 전환 문을 아예 닫아놓은 건 아니다. 오늘 조금 열어놨다. 그런 부분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보시죠. 페드워치는 여전히 6월에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이건 왜 그럴까요? 파월이 오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조금 더 상황이 악화되면 6월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안해서 같이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파월이 너 오늘 또 얘기했지만 나는 네 말 안 믿어. 왜냐면 또 상황이 몇 달 동안 앞으로 좀 상황이 많이 남았잖아요. 몇 달 남았잖아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 너 또 금리 내릴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계속 갭이 있는 겁니다. 연준의 신뢰도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되니까 물론 시장은 연준을 믿지 않죠. 파월을 믿지 않고. 근데 이제 내년까지 파월이 말한 대로 내년 초까지 금리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은행은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 파월이 공식 인정한 거잖아요. 대출 감소 부분. 그리고 약간 은행들이 어렵다는 거 공식 인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가 계속 고금리가 이어져 가면 지역은행 상당히 어렵겠죠. 거기에 추가로 이제 오늘 옐런이 좀 이게 제 생각에는 조금 이거를 구체적인 의미와 뭔지를 조금 더 뜯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옐런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체적으로 다 해주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지만 담요를 덮는듯이 포괄적 보호하는 건 아니다 여기 했는데 이게 말장난 같은데 좀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직전에 옐런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소형은행들의 추가적인 보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소형은행들 추가 보장을 한다고 한 얘기니까 그래서 그걸 의미를 되씹어 보면 대형은행은 아니고 중소형은행에 더 해주겠다 이런 뜻이었죠. 그게 말장난 같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고 보면 옐런이 크게 뭐 입장을 바꾸거나 말을 번복했다고까지는 안 볼 수도 있긴 해요. 그때도 대형은행 한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죠. 대형은행은 지금 뱅크런이 없어서 보장이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중소형을 해준다고 중소형까지 커버를 하면 사실상 전체적으로 해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의미는 그렇지만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왜 의회에서 엄청 뭐라고 하잖아요. 야, 너 그 포괄적으로 다 해주려면은 의회 우리한테 얘기 와서 의회를 통해서 해줘.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옐런 입장에서는 그런 논란을 조금 피해가고 싶죠. 논란을 피해가고 싶으면서 그래서 포괄적인 이건 보장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해석을 하면 앞뒤로 맞춰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얘기는 조금 더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오늘 방송이 끝나면 제가 조금 더 찾아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옐런이 정확하게 다 얘기는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속내를 다 얘기는 안 하니까요.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팩 웨스트는 오늘도 17% 빠졌어요. 오늘 팩 웨스트가 그 자체적으로 공시 같은 걸 했어요. 12일 만에 12여일 만에 61억 달러 뱅크런이 있었다. 61억 달러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이제 팩 웨스트가 아틀라스 여기에서 14억 달러를 유동성을 제공받았다고 해요. 아틀라스 SP 파트너스로 찾아보니까 글로벌 투자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팩 웨스트에 어쨌든 뭐 현금을 내줄 정도면 조건이 얼마나 세겠어요. 거의 사채 쓰는 수준일 겁니다. 예, 제가 좀 표현이 그래서 세서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누가 싼 값에 예금인지 아니면 대출인지 모르겠으나 싼 값에 누가 이거를 해주겠어요. 팩 웨스트한테 지금 오락가락하는 업체한테 엄청 고금리를 불렀겠죠. 하지만 팩 웨스트는 어떻게 되나요? 울며 겨자 먹기라도 그걸 받아야 되겠죠. 사채 쓰는 심정으로 썼을 겁니다. 예. 물론 아틀라스가 정말 이 큰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해줬을 수도 있으나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없다면 뒤로 이면 계약을 통해서는 상당한 그런 대가를 지불했을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평소 같아서 그냥 예금자한테 예금 받았으면 적정한 금리에 받았을 텐데 긴급한 상황에서는 지출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이 돈은 어떻게 쓰지도 못해요. 대출을 못해요. 왜냐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또 뱅크런에서 돈 달라고 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냥 들고 있는 거 그냥 은행 입장에서는 최악이 그거죠. 예금을 받아 들고 있는 거, 아무것도 못하고 들고 있는 거. 이건 계속 돈 까먹는 겁니다. 그걸 계속 뭐 대출을 하든지 뭐 어디 투자하든지 돈을 굴려야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예. 어쨌든 그 직전에도 연준등 통해서 163억 달러 조달했다. 그럼에도 아틀라스에서 14억 달러 또 조달했다. 지금 그래서 이용 가능한 현금이 114억 달러로 예금보험이 되지 않는 예금을 다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가능하겠죠. 근데 이거 다 지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예. 이 114억 달러 다 내주고 뭐가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연준이 지역은행의 위기, 그 다음에 대출 감사 있고 수익성 감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인정했죠. 인정한 상황에서 연말까지 금리 인하는 없고 옐런은 조금 이제 애매모호하게 포괄적 예금보험 없다. 전날에는 이제 추가적인 소형은행들 대상으로 추가적인 보장해주겠다고 했지만 오늘은 포괄적인 건 없다. 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또 나오면서 상황이 좀 복잡해졌죠. 지역은행들 상황이 그래서 미국은 당분간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공동요금 왜 해줬냐 그런 비판도 오늘 좀 있었고요. 영국은 또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랐죠. 이건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또 내일 이제 잠깐 전해드리면 내일 이제 신규 실업성 청구 건수 나오거든요. 제가 오늘 뽑아보니까 19만 8천 건 예상입니다. 아직도 20만 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노동시장이 이렇게 천천히 둔화하면 파월 말대로 연말까지 금리 인하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정리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연준이 지역은행 위기의 문제점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금 엄청나게 나서고 있죠. 나서고 있고 어쨌든 옐런도 예금 보장을 어쨌든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주고 다른 뭐 우회를 찾아서라도 많이 해주려고 할 겁니다. 정 안 되면 뭐 정보법을 쓰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 지역은행 문제가 조금 생각보다는 길어질 수 있겠다. 뭐 당장 오늘 내일에 끝날 문제는 아니고 조금 길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조금 빠르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제 인사도 제대로 말 못 들었네요. 이큰개그루님, 천사 로시퍼님, 형님, 신영기님, 백창웅님, 단단님, 내맘신쿵님, 정진호님, 라멘트님, 이종욱님, 꽃기오영님, 빅보스님, 차이나필님, 써니님, 김종식님, 땡여리님, 메인맵님, MJ리님, 모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참 정말 시간이 없어서 기사 마지막 부분은 조금 좀 거치기도 한데 제가 또 방송 끝나고 수정해서 올릴 테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노현철 코캡타블 매니징 파트너 연결이 있어서 7시 반에 하긴 하는데 간단하게 제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제가 간단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신 분 있으시면 예. 제가 여기 좀 항상 늦게 떠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없으시면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내일 또 좀 더 자세히 더 분석을 해볼게요. 옐런도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빨리 준비하느라 좀 다른 화면도 부족하고 그랬지만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내일 또 좋은 기사 방송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